자, 보자. 이제 단어평가 문제. 자, 봅시다. 1번. 이제 요거 단어 끝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시험 봅니다. 자, 펠로프탈레인 용액을 넣어 굳힌 우모 조각을 한 변이 각각 1cm, 2cm인 정육면체로 잘라서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담갔다가 꺼내서 단면을 관찰했더니만 얘는 끝까지 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는데 얘는 끝까지 다 빨간색으로 물이 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포 하나 크기가 크면 끝까지 물질이 출입을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라는 소리겠죠. 자, 따라서 간은 중심부까지 붉게 변한 거 맞고, 우모 조각이 크면 클수록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집니다. 따라서 부피당 표면적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물질 교환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져요. 틀렸어요. 그래서 우모 조각을 세포라고 가정을 하면은 가보다 나에서 물질 교환이 더 비효율적으로 일어나게 되니까 1번이 맞게 되겠지요. 결국에. 그 다음에 2번. 자, 염색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자, 염색체는 DNA랑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맞아요. DNA는 무수히 많은 유전자가 들어있고, 세포가 분열할 때 핵 속에 간은 실처럼 풀어져 있다. 세포가 분열을 할 때는 핵 속에 풀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간은 실처럼 풀어져 있는 염색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응축이 돼서 염색체 형태로 우리가 관찰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3번이 틀렸어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사람 체세포의 염색체의 구성을 나타냈는데, 자, 보면은 여기서 성염색체형이 XX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은 여자예요. 이 사람의 생식세포에는 23개의 상염색체가 아니라 44개의 상염색체랑 2개의 성염색체가 있어서 사람은 총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게 되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기억하고 니은은 서로 뭐라고 불러요? 이 기억하고 니은을 상동 염색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나만 있는 자매 염색 분체는 서로 복제가 된 거기 때문에 똑같지만, 이렇게 한 쌍이 있다라고 하면 요거끼리는 유전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따라서 유전 정보가 서로 같진 않아요. 더 정확하게는 다르다가 맞아요. 왜? 하나는 부계, 아버지로부터 받는 거고, 한쪽은 모계, 엄마로부터 받는 거기 때문에 두 개가 완벽히 일치할 확률은 거의 없다. 자, 그 다음에 기억하고 니은은 서로 감수 분열할 때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나뉘어져서 들어간다. 요 4번이 맞게 되는 거죠. 결국에.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체세포 분열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자, 순서대로 본다라고 하면은 얘가 전, 중, 후, 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은 중기죠. 적도면에 염색체가 배열을 했으니까. 나시기에 핵막이 사라지고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나타납니다. 맞아요. 최초로 염색체를 관찰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면 전기예요. 그 다음에 다시기에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서 이동을 하는 것도 맞고, 그 다음 얘는 보면은 세포막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두 개로 쪼개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포는 동물세포가 분열을 하고 있는 상태에 해당이 되고, 세포판이라고 하는 거는 식물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틀렸죠. 4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5번. 자, 요거 잘 봐라. 오른쪽 그림은 어떤 동물의 체세포 분열 과정 중에 한 시기인데, 지금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양쪽으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언제 해당이 되냐면 후기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후기고, 자, 봐봐. 이게 요렇게가 상동 염색체예요. 요렇게가 상동 염색체고, 그 다음에는 요 가운데에는 요거 끼리가 상동 염색체 상태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어떻게 있었던 거냐. 자,
자, 이렇게 있었던 요런 상태에서 양쪽으로 염색 분체가 반씩 다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염색체 수 몇 개 있었어? 4개 있었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딸세포 하나로 들어가고 이게 딸세포 하나로 들어가는데 다 이에는 4개의 염색체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후기가 원래 모세포의 염색체는 몇 개 있었다? 4개 있었다. 그러니까 딸세포도 똑같이 몇 개 있어야 돼? 4개가 있어야지 맞게 되겠죠.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6번. 다음은 체세포 분열 과정의 관찰 실험인데 양파 뿌리 조각을 에탄올이랑 아세트산을 3대1로 섞은 용액에 담가둔다. 이 과정을 선생님이 무슨 과정이라고 했어요? 고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포를 딱 살아있는 그 상태로 유지를 시켜주는 거고 묽은 염산에 넣고서 물중탕하는 이 과정은 페리 과정에 해당이 돼요. 조직을 연하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염색을 해주는 과정에 해당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맨 마지막으로 얘는 압착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간은 양파 뿌리 끝에 있는 체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생장점이 있습니다. 맞아요. 간은 고정, 그 다음에는 나는 해리 과정이기 때문에 따라서 2번이 틀려버렸죠. 그렇죠? 각 과정의 이름을 잘 알아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 생물의 체세포 분열 결과로 볼 수가 없는 것은 일단은 상처가 아물어주는 재생되고 생장되고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 경우는 감수 분열의 결과 생식세포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3번은 체세포 분열의 결과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그림은 어떤 세포의 분열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 지금 보면은 자, 딸세포가 총 몇 개가 만들어졌냐면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 걸로 봐서는 이 녀석은 감수 분열에 해당이 되고 더 정확한 거는 지금 다 상태로 보면은 상동 염색체가 접합해 있는 이가 염색체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경우 정수하고 난수에서 일어나고요. A가 지금 보면은 그렇죠. 이가 염색체 상태인 거 맞고 연속 2회 분열로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다에서 라로 가는 과정에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는 거고 라에서 마로 가는 과정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고 염색체 수는 언제 절반으로 줄어드냐면 감수 1분열 때 줄어들게 돼요. 네,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따라서 옳은 것은 1번하고 2번이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체세포 분열하고 감수 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가 염색체는 감수 분열에서만 볼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은 1회, 감수 분열은 2회. 유전물질의 복제는 둘 다 일어나요. 체세포 분열이랑 감수 분열에서 둘 다 DNA 복제는 모두 1회씩만 일어나게 됩니다. 감수 분열 결과 생성되는 딸세포의 염색체 수는 모세포의 2분의 1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맞는 거는 1번만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오른쪽 그림은 어떤 동물세포의 염색체 수예요. 지금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란 말이에요. 저 6개의 상동 염색체가 있는데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똑같은 애가 생겨야 돼요. 이거랑. 그치? 그러면은 얘 밖에는 안 되지. 감수 분열이 일어나면 정확하게 이거의 절반만 갖고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니까 요거처럼 만들어줘야 돼요. 2번처럼 만들어줘야지 맞게 되는 거예요. 염색체 수도 절반, 그 다음에 염색체 수가 절반이 되는 딸세포가 4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 사람의 수정란이 3회 분열했었을 때, 그러니까 난하를 3번을 하면은, 보세요, 여러분들. 난하 1회마다 결국에는 몇 배씩으로 늘어나냐면은 2배로 딸세포 수가 늘어나요.
그러면 세 번을 분열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이 되니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러면 결국엔 2가 세 번 일어나니까 총 몇 개? 8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져야 되고, 사람의 수정란의 분열 과정, 체세포 분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은 나날이라고 하고, 나날은 방금 얘기했지만 무슨 분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체세포 분열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염색체수는 변화가 없어야 되는 거고, 대신에 나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나날은 세포 수는 계속 증가하나 세포 한 개의 활구 한 개의 크기는 계속 감소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요 뭐의 특징 중에 하나다? 나날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수정란의 체세포 분열 과정의 특징. 자, 그 다음에 12번. 수정과 발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자, 수정란은 체세포와 염색체수가 똑같죠. 왜 그러냐면 수정란이라고 하는 거는 정자하고 난자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따라서 체세포와 염색체수가 똑같죠. 이거 수정란 자체는 체세포예요. 수란관에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일어나는 거 맞고, 수정란은 나날을 거듭하면서 자궁으로 이동을 하고요. 포배 상태에서 착상이 일어나는 것도 맞고, 태아는 모체와 연결된 태반을 통해서 영양소하고 산소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모체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죠. 태아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따라서 5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태반에 연결된 탯줄을 통해서 공급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13번. 출산까지의 과정은 일단은 배란, 수정, 착상, 태반, 출산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유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표현형이 같다고 해서 유전자형이 항상 같진 않아요. 동형접합일 수도 있고 이형접합일 수도 있죠. 둥근완두가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이렇게 두 종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유전자형이 이렇게 된 개체는 순종이죠. 하나의 대리 유전자가 동일하게 돼 있으면은 순종이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맞으니까 1번이 틀렸죠. 표현형이 같다고 해서 유전자형이 항상 같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15번. 그림은 순종의 노란 완두랑 초록색 완두를 교배해서 얻은 잡종 1대. 그러면 잡종 1대는 무조건 라지 Y, 스몰 y가 나올 거고, 얘를 자가수분 시켜서 나온 유전자형이에요. 그러면은 가 같은 경우에는 라지 Y, 라지 Y, 라지 Y, 스몰 y, 라지 Y, 스몰 y, 스몰 y, 스몰 y. 자,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노란색이 개수가 뭐예요? 우성 형질에 해당이 되죠. 왜냐면 잡종 1대 완두가 다 노란색 완두만 나오게 되는 거니까 황색 완두가 우성이고요. 잡종 1대 유전자형은 전부 다 라지 Y, 스몰 y만 나오고 다 노란색 완두만 나와요. 그래서 이거 무슨 법칙이라고 합니까? 우열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 나머지는 다 맞고. 자, 아이고 어디 갔어? 자, 순종의 키 큰 완두랑 순종의 키 작은 완두를 교배해서 잡종 1대를 얻으면 얘는 라지 T, 스몰 t의 유전자형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키 큰 완두만 나오는데 얘를 자가 교배를 해서 총 완두를 1000개를 얻었대요. 그러면 여기서 라지 T, 즉 우성 형질대 스몰 t, 스몰 t를 가지는 열성 형질의 비율은 3대 1이 나온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의 4분의 3이 키 큰 완두, 4분의 1이 키 작은 완두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키 큰 완두는 얼마? 7,500개가 될 거고, 얘는 7,500개가 아니라 750개. 자, 750개가 될 거고 얘는 250개가 되겠죠. 그래야 전체 1000개 중에 4분의 3, 4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게 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17번부터 20번까지 보자.
그림과 같이 순종의 둥글고 노란색 완두와 순종의 주름지고 초록의 완두를 교배해서 잡종 1대를 나오면 얘는 유전자형이 라지 R, 라지 Y만 만들어주고 이 녀석은 스몰 R, 스몰 Y가 만들어지니까 잡종 1대는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요거를 자가 교배를 해주면 따라서 뭐가 나오냐면은 둥글고 황색, 둥글고 녹색, 주름지고 황색, 주름지고 녹색의 비율이 9대 3대 3대 1이 나온단 말이에요. 둥글고 황색, 둥글고 녹색, 주름지고 황색, 주름지고 녹색.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잡종 1대 유전자형은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5번이고, 잡종 1대 예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 유전자형은 자, 이렇게 쪼개자. 이 둘 중에 하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니까 라지 R, 라지 Y, 라지 R, 스몰 Y,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 해서 이렇게 네 종류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나 다라의 비율은 9대 3대 3대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4번처럼 나와야지 맞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20번 잡종 2대에서 표현형이 잡종 1대, 잡종 1대는 둥글고 황색 완두랑 같은 거 이거지. 그렇죠? 그러면 전체 9대 3대 3대 1에서 16분의 9에 해당하는 거고, 전체 완두가 총 몇 개가 나왔다라고 했니? 3,200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3,200개 중에 16분의 9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800개가 나와야지 맞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1번. 사람의 유전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람은 자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유전을 연구하기가 어려워요. 인위적인 교배 실험 불가능하고요. 사람의 유전 형질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일란성 쌍둥이의 형질 차이는 유전이 아니라 환경에 의한 요인인 경우가 크죠. 일란성 쌍둥이는 무조건 유전자형이 100% 일치를 하니까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유전과 환경이 특정 형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맞죠? 자, 그 다음에 22번. 아버지는 분리형, 어머니는 부착형을 가졌는데 분리형이 부착형에 대해서 우성이래요. 아들이 부착형을 가진 여자랑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대요. 자, 이 자녀가 부착형 귓불을 가질 확률은, 근데 아들이 분리형을 가졌다고 나왔잖아. 그럼 보자. 아버지가 분리형이고 엄마가 부착형인데 둘이 결혼해서 나온 아들이 분리형이야. 그러면은 아들은 무조건 이렇게 잡종일 수밖에 없어요. 엄마한테 스몰 R을 하나 무조건 받아와야 되니까 얘가 부착형 귓불을 가진 여자랑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가 부착형일 확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자한테선, 엄마한테선 무조건 스몰 R을 갖고 오니까 자녀가 부착형을 가지려면은 이 아들 중에서 스몰 R만 갖고 와야 부착형이 되겠죠. 그러면 라지 R, 스몰 R 중에 스몰 R을 선택할 확률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50%에 해당이 되겠죠. 2분의 1. 자, 그 다음에 24번. 다음은 어떤 집안의 혐알기 유전 가계도를 나타냈는데 이 중에서 자 보면은 혐알기가 불가능한 사람이 이 3번하고 6번이 혐알기가 불가능한데 가가 혐알기가 불가능할 확률. 지금 봅시다. 혐알기를 가능을 라지 R로 놓고 불가능을 스몰 R로 놓으면은 자, 이 경우는 안 되니까 스몰 R, 스몰 R. 얘가 스몰 R, 스몰 R이야. 그럼 혐알기 가능 엄마하고 불가능한 아빠 사이에서 나온 정상 여자는 무조건 스몰 R을 하나 갖고 와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가가 혐알기가 불가능할 확률은 일단은 아버지한테서 혐알기 불가능 유전자 하나 받고
불가능하려면 엄마한테서 스몰 r을 갖고 와야 되는 거니까 둘 중에 스몰 r이 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래서 50%고 여기서 유전자형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사람은 보세요. 정상 상위에서 혐알기 불가능한 자녀가 나왔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는 둘 다 이형접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라지 R은 갖고 있는데 얘가 스몰 R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 왜 그러냐면 얘가 혐알기가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라지 R, 스몰 R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경우 5번도 혐알기가 가능하긴 한데 얘가 순종인지 잡종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5번하고 4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유전자형이 동형접합 라지알 라지알인지 아니면 잡종 라지알 스몰 R인지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자, 그다음 25번 ABO식 혈액형의 유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일단 표현형은 A형, B형, AB형, O형에서 4종류인 거 맞고 유전자형은 A가 AO, AA, B가 BO, BB, AB, AB, O는 OO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라 유전자형 6종류가 맞아요. 자, 3가지 대리 유전자가 관여를 한다. 맞죠? 이 3가지 중에 몇 가지를 가지는 거야? 2종류를 가지는 거야. 2가지를. 대리 유전자 A하고 B 사이는 우열 관계가 없기 때문에 AB형이라고 하는 혈액형이 출현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부모가 모두 AB형이면 AB하고 AB 사이에서는 O형이 나올 수가 없죠. O형이 나오려면 부모가 둘 다 O를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는데 O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5번이죠. 만약에 이 O 사이에서 O형이 나왔으면 어떻게 된 걸까? 이 경우는 가정 파탄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누구든 A, B형이 누구랑 결혼해서든 O형이 나올 수 있어 없어? A, B형은 누구랑 결혼해서든 O형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죠. A를 하나 갖고 오든지 B를 하나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아기가 바뀐 거예요.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바뀐 거고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건 병원의 잘못이에요. 네, 자, 이 경우에 한해서 그런 거예요. 자, 26번. 그림은 어느 두 집안의 ABO식 혈액형 유전 가계도를 나타냈대요. 그러면 지금 보자. AB형하고 AB형 사이에서 나온 A형은 여기서 요 A랑 요 A가 만나서 나오는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A, 얘는 무조건 B, B 이렇게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AB형하고 A형 사이에서 B형이 나왔다는 소리는 여기서 B를 받고 여기서 뭘 받아야 돼? O를 받아서 B, O가 되는 경우밖에는 없죠. 그렇죠. 자, 따라서 여기는 AO, 얘는 BO, 여기는 AA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몰라. AA인지 AO인지 알 수 없어요. 이 경우는. 자, 다음 27번. 다음 28번 보자. 그림은 영인의 집안의 정록생명 가계 유전자도를 나타냈는데 여기서 생명인 사람이 두 사람이네. 3하고 여기가 생명이고 여기하고 여기가 생명인 거죠. 지금 이렇게 셋이 생명인데 영이는 그럼 유전자가 어떻게 되냐면 X-X-야. 그 다음에 영이 남동생은 정상이야. XY야. 영이 아버지는 X-Y고 엄마는 정상인데, 그쵸? 엄마는 정상인데 여기 외할아버지가 생명이기 때문에 엄마는 보인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영희한테 정록생명 대리 유전자를 물려준 사람은 지금 아버지한테서 X-를 받았는데 할아버지는 정상이란 말이에요. 할아버지한테 Y 받았고 X-를 할머니한테 받아왔겠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유전자가 보인자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나. 그 다음에 엄마의 요 X-는 누구한테? 외할아버지가 생명이기 때문에 외할아버지한테 받아서 영희한테 온 거니까 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번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왜 할아버지가 정록 생명이고, 그럼 보자. 엄마에서 왜 할아버지가 정록 생명이래요? x-y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정상이래. 그러면 아버지도 정상, 엄마도 정상인데, 그러면은 아버지는 정상이니까 xy인데 엄마가 정상이더라도 외할아버지가 생명이면 외할아버지의 x- 유전자를 무조건 갖고 와야 돼요. 여자가 엄마가 태어나려면 xx를 돼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했죠. 그러면 태어난 아들이면은 일단 아버지한테서 무조건 y를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들일 확률은 없는 거야. 아들 중에 아들이 정록생명일 확률은 엄마한테서 x 다시만 받아오면 되는 거니까 요걸 가질 확률 2분의 1. 따라서 몇 %다? 50%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이거는 확률로 푸는 거야. 무작정 다 만들어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다음 29번. 그림은 동물세포랑 식물세포에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가하고 나중 식물세포인 애는 누구에 해당이 됩니까? 가죠. 자, 이렇게 생각한 까닭은 세포질이 분열될 때 가운데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세포 판이 형성이 된 걸로 봐서는 얘가 뭐다? 식물세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딱 봐도 제가 세포벽을 갖고 있으니까. 다음에 30번. 세대를 거듭하여도 자손의 염색체 수가 부모랑 같게 유지되는 까닭이 바로 감수분열에 의해요. 즉 감수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생시세포는 체세포 염색체에 2분의 1의 염색체를 가지고 수정 과정을 통해 수정란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수정란은 결국에는 뭐가 된다고 했어, 선생님이 아까? 체세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엄마한테서 반, 아빠한테서 반을 받아서 원래 체세포 상태인 46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저게 감수분열의 의의가 세대를 거듭해도 부모 세대와 자손 세대가 다 염색체 수가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감수분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31번. 오른쪽 그림은 세포 분열 중에 어떤 세포인데 지금 보면은 이가 염색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감수 1분열 딱 적도면에 배열되어 있으니까 언제다? 중기다. 자, 무슨 염색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상동 염색체가 서로 접합한 이가 염색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감수분열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32번. ABO식 혈액형을 결정을 하는데 관여하는 대립유전자는 ABO 세 가지인데 우열관계는 A하고 B하고는 서로 우열관계가 없고 둘은 O에 대해서는 우성의 우열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보자. 그림은 어떤 집안의 보조개 유전자를 나타냈는데 여기서 보조개가 없는 사람이 누구랑 누구냐면은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보조개가 없어요. 그러면은 보조개가 있는 부모 사이에서 보조개가 없는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보조개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우성이고 보조개가 없는 게 열성인 거예요. 이게 우성, 얘가 열성. 그러면은 가의 유전자의 형은 지금 보조개가 없는 엄마와 보조개가 있는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보조개가 있는 딸이니까 엄마한테서 스몰 b를 하나 맞았겠지? 그러면은 라지 b를 하나를 갖고 있는 이렇게 잡종의 유전자형을 갖고 있겠죠. 가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어떤 대리 유전자를 받았는가? 아버지부터는 라지 B, 엄마한테는 스몰 bb 순종이니까 라지 B, 스몰 b가 되겠죠. 보조개 있는 유전자, 없는 유전자 이렇게 받은 거죠. 그죠? 그치? 여자는 보조개가 있는 게 이쁘지? 그지? 남자 보조개보다는 여자 보조개가 좀 더 낫지 않나? 보조개가 있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 그림은 수인의 집안의 유전병과 ABO식 혈액형 유전의 가계도를 나타내는데 유전병 유전자는 성염색체의 존재를 한대요. 지금 유전병인 사람이 지금 여기 5번하고 수의가 유전병에 해당이 되는데 근데 성염색체니까 지금 둘 다 없는데 유전병을 가지는 자녀가 태어났으니까 이 유전자 열성이에요. 따라서 아버지는 정상, 엄마는 보인자, 아들은 이렇게 엄마 정상인데 수의가 유전병이 나온 걸로 봐서는 엄마는 보인자 이렇게 된 거고 외할아버지는 정상, 외할머니가 보인자 이렇게 됐겠죠. 따라서 수의에게 유전병 대리 유전자가 전달될 경로는 누구한테서 온 거야? 2번 거쳐 5번 거쳐 수의한테 왔고 2에서 5 거쳐서 수의한테 온 거고 그 다음에는 4에서 6을 거쳐 수의한테서 왔죠. 4에서 6을 거쳐서 수의한테 하나씩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O형인 아버지와 B형인데 B5란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A5여야 B를 하나 갖고 오고 O를 갖고 와서 엄마가 B5가 되고 그러면은 수의는 혈액형이 뭐가 되냐면은 B형인데 B5형이 될 거예요. 그럼 수의가 정상인 A, B형의 남자랑 결혼을 했대. 그러면 수의는 유전병이고 남자는 정상이란 말이에요. XY.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가 유전병을 나타내면서 B형일 확률이죠. 자, 그럼 봐봐. 자, 딸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도 정상이고 이렇게도 정상인데 아들은 무조건 뭐가 됩니까? 100% 유전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 중에 일단 2분의 1은 유전병이 되는 거고 그다음 이 중에서 B형일 확률은 자, AB형, B형, A형, B형이니까 전체의 2분의 1이 B형에 해당이 되니까 전체가 얼마가 돼요? 4분의 1의 확률이죠. 유전병을 나타낼 확률 2분의 1, B형일 확률 2분의 1. 그래서 4분의 1, 2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정록생명이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까닭은 이거는 결국에는 뭐예요? 유전병 유전자가 일단은 뭐고 열성이고 그 다음에는 X 염색체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 쓰면 틀려. 만약에 X 염색체에만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저게 우성으로 작용을 하면 여자가 더 많이 남아요. 그래서 열성으로 작용을 하고 X 염색체에 있는 반성 열성 유전이기 때문에 남자가 더 많이 나오는 거지. 저게 단순히 X 염색체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남자가 더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얘가 열성이면서 X 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바로 남자의 발현 빈도가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